그래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 국민들이 살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물가가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돈의 유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가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떼꾸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떼꾸알. 유치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요즘에 큰 이슈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금리입니다. 2022년부터 행해오던 금리 인상이 지금 2024년 9월을 기점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일단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 금리 인하에 관한 사이클을요, 이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포함해서 저를 지금 처음 보고 이 경기 사이클이나 아니면 경제에 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제 강의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경기 사이클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2025년까지 어떻게 갈지 한눈에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경제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경제는 헷갈릴 뿐이고요. 그 헷갈리는 것을요, 성견 선생이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려움 갖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사이클은 이번에도 과연 맞을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오늘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기는 사이클만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경기는요, 딱 이 네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1번과 2번과 3번과 4번만 아시면 되는데요. 1번은 후퇴시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2번은 하향시장, 3번은 회복시장, 4번은 상향시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요, 1번과 2번 설명을 일단 드리면서 여러분들 3번과 4번은 향후에 2025년, 2026년 어떻게 될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성견 선생과 함께 공부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후퇴시장부터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요, 경기가 좋을 때가 있고 아니면 경기가 그대로 그냥 갈 때가 있고 경기가 나쁠 때가 있죠. 자,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후퇴하고 하향하고 회복하고 상향하고 이런 아마 사이클이 존재할 겁니다.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기가 항상 좋을 수 없고요, 항상 나쁠 수 없죠. 좋고 나쁨을 물결을 타면서 가는데 이게 지금 작금의 금리 인상 시기에서 금리 인하 시기로 가는데 2024년 현재 시간뿐만이 아니고 25, 26, 27, 28, 30년까지 이런 흐름을 타고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가로축은 여러분들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곡선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물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시간이 흐를수록 물가는 일단은 요동을 치게 돼요. 2022년 3월에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왜 금리 인상을 했을까요? 금리 이꼬르 이자는 아닌데 이 시간에서만 금리라는 것을 이자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일단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다달이 여러분들 이자 내셔야 되죠? 그래서 금리를 이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높으면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나요, 안 빌리나요?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빌리지 않으니까 시장에서는 돈이 돌까요, 안 돌까요? 돈이 안 돈다. 이 돈이 안 돈다라는 의미를 경제학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어요. 물가가 쭉 계속 올라갑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가가 1%였어요. 근데 물가가 10%로 올랐어요.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습니다. 라면 하나에 10,000원이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물가는 뭐예요? 물건의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라면 10,000원이었는데 10만 원이 됐어요. 근데 내 월급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조건적으로 라면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가가 1%일 때는 나는 100만 원에서 라면이 10,000원이니까 얼마가 남아요? 99만 원이 남아요. 99만 원을 여러분 딴 데다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라면이 1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 월급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면 얼마죠? 90만 원이죠. 직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가가 높아지면요, 여러분들은요, 그 물가 퍼센테이지만큼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 국민들이 살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천정부지 오르는 것을 잡아야죠. 잡아야 국민들이 해피해져요. 그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물가가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돈의 유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가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동성을 떨어뜨려야겠죠. 돈의 흐름을 막는다. 어떤 게 있습니까? 금리, 이자. 금리를 높이면 돈을 많이 안 빌리니까 유동성이 낮아져서 시장에 돈의 흐름이 막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물가가 잡히는 이런 꼴이다. 자,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정리해 드릴게요.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이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것을 경제학적 용어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이 된 겁니다. 그러면 돈을 줄이고 유동성을 잡으면 물가가 잡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미국 상황하고 연결을 시켜볼게요. 미국은요, 1960년대 뭐가 있었습니까? 베트남 전쟁이 있었거든요. 베트남 전쟁을 이끌면서 패배를 했죠, 사실상. 그러면서 군수물자를 많이 만들어야 됐어요. 군수물자 만드는 기업한테요, 돈을 줘야 돼요. 그리고 군수물자를 사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유동성이 과잉 공급이 됐기 때문에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높아졌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는다? 금리를 높여서 잡는다. 이게 1960년대와 70년대 미국의 모습인데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금리로 잡은 이래 50년 동안 미국은요,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이게 정말 40년 만에 온 인플레이션이구나 자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한 시점이 바로 2022년 3월입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0.25%였던 금리를 약 18개월 동안 5.5%, 22배를 급격하게 인상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페드에서 하고 있는 2022년의 초반 상황이다. 여기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2022년 3월이다. 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건 사실은 몇 개월 후지만 선제적으로 일단은 조금 대응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펼쳤어요. 자, 금리 인상을 펼쳤는데 인플레이션이 쭉 낮아지겠죠. 유동성 공급을 막았어요.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런 장점, 물가가 잡히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기 사이클에서 돈줄을 막았을 때 1번,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여러분? 후퇴 시장. 바로 경기가 후퇴를 합니다. 가계대출 그리고 기업대출 있죠. 사실상 어떤 나라의 시장에서 유동성에 대한 크기를 비교해보면 기업대출이 월등합니다. 기업이 대출을 하면 다달이 얘네도 원금과 이자, 원리금을 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A기업이 1000억 대출을 받았었는데 다달이 이자를 예를 들어서 1억을 냈었어요. 근데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되면서 다달이 2억을 내야 돼요. 다달이 은행에 내야 되는 금액이 2배가 됐죠. 이 1000억을 은행에 당장 갚으실 겁니다. 왜?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기업이 투자금을 왜 받습니까? 투자를 하려고.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새로운 상품을 런칭하거나 신규 투자를 위해서 기업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급격히 높아지면 안 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가지고 신규 사업을 벌여서 사업을 잘하고 상품을 잘 만들고 상품을 잘 팔아서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많이 주고 특근 수당도 주고 그러면 그 노동자들은 자기 주머니가 많이 채워지겠죠.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면 외식도 하고 옷도 비싼 거 사 입고 자동차도 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되면 한마디로 기업의 돈줄이 옥죄기 때문에 기업도 가난해지고 여러분들 개인도 가난해집니다. 자, 그러면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게 바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1번 시장입니다. 경기의 후퇴 시장이다. 자, 금리 후퇴 시장 어떠십니까? 설명 들어보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성견 선생은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서 이런 기본적 분석과 매크로 시장의 그런 디테일한 분석들을 함께 나누고 제가 무료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경기 사이클의 1번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요. 경기 사이클의 2번 시장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경기 시장의 2번 사이클은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2번은 하향 시장이고요. 지금입니다. 제가 조금만 다음 강의에 대한 힌트를 드리면 미국이 지금 제일 경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 사이클이 하락하느냐 아니면 저점을 찍고 다시 리커버리 회복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 2번 하향시장이고, 지금 미국은 2번 시장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디테일한 정보 그리고 강의, 무료 강의까지 여러분들 원하시면 맨 아래 하단에 있는 성견선생 무료 카카오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성투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